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편지는 혼자인 삶을 즐기는 중년의 삶에 관한 편지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외로웠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애써 웃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편지는 혼자인 삶을 즐기는 중년의 삶에 관한 편지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외로운 순간은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가 아닐까 하고요. 나는 20대 후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직장이 내 삶의 전부였고 직장 동료들이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었지요. 딱히 취미도 없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회사 일까지 해내다 보면 늘 바빴어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10년 전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조금 설렜습니다. 이제는 좀 천천히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만 살다가 혼자 있으려니 무료해져서 도서관 강좌도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요가도 해보고 꽃꽂이도 해보고 지역 역사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들 속에 내가 끼어들 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도시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거리도 멀어졌고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 외에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외로웠습니다. 아, 내가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구나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옛 친구들의 전화는 반가운 안부보다는 경조사 소식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입원, 사업 시작.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 어렵게 시간을 맞춰 만나도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누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가 뭘 샀는지,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 속에 다녀오면 더 허전해질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곳의 계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개천가 산책, 봄, 가을 뒷산, 도서관에서의 오후, 도시에서 30년을 살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도 읽고, 멀리 있는 마트도 운동 삼아 걸어 다니고, 봄, 가을엔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산으로 운동 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혼자 웃는 것도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었고, 괜히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책을 읽을지 산책을 갈지, 집에서 차를 끓여 마실지, 그 모든 걸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덜 외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덜 초라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를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만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나는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햇살이 드는 오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긴 산책이 더 즐거운 사람이구나. 나는 애써 웃는 만남보다 편안한 침묵이 있는 하루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뒤로 오랜만에 오는 연락에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오랜만이야.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는 괜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꼭 따뜻한 인연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반가운 마음으로 오는 연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불행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조용히 나를 지키는 시간이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나이 들수록 왜 더 혼자인 것 같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다면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 쓰고 상처받고 지쳐가기보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 그것 어쩌면 중년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사연자분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위로가 됩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성껏 간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배달부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